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기출문제풀이 2017년 1회입니다. 기출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 것도 보려고 그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가 막 반복되기 시작하잖아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최신 문제부터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회차 강의가 되겠죠. 자, 다음 중 멀티미디어 동영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동영상에 관련된 거네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국제 표준화 단체인 무빙 또는 모션 피처스 익스퍼트 그룹에서는 다양한 규격의 압축 포맷과 부가 표준을 만들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엠팩4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스트리밍은 계곡물이 끊이지 않고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예전에 제 세대 때는, 저도 지금 세대 사람이긴 하지만 처음에 영화나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 본다,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영화를 완전히 다운로드 받아야 재생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 클릭하자마자 나오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서 실시간 재생하는 기법이 스트리밍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미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뮤지컬 어쩌고저쩌고 인스트루먼트 막 그래요. 그래서 뮤직을 하기 위한 장치들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자피아노 같은 거 보면 뒤쪽에 이 미디 포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죠. 그래서 미디 아웃, 미디 인. 근데 요즘에 또 출시되는 그런 전자피아노나 신디사이저 보면 USB로 연결하더라고요. 예전에 썼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자악기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죠.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가 되냐면 MOV예요. MOV.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으로 영상 찍고 걔 파일 보면 MOV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쓰고 있고요. AVI는 우리가 윈도우즈사에서 개발한 그러한 표준 동영상 형식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런 거 다 제끼고 현재 뭘 쓰고 있어요? 네,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로 동영상 재생할 때는 엠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웨이브라고 하는 방식하고 미디라고 하는 방식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앞에 회차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같은 경우는 MS하고 IBM에서 개발한 PC용 오디오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압축을 해가지고 얘는 압축이 안 된 상태고 압축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된다? 바로 MP3 파일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 비트맵 이미지처럼 비트 단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요. 그런데 이 미디라고 하는 건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즉 음악 관련된 장비들의 디지털 연결 규격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음향 장치나 디지털 악기를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악보를 작성하거나 이런 음향 소리를 나게 하는 그러한 기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시퀀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 작곡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음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곡 정도 되면 얘네는 용량이 보통 MP3 요즘에 나오면 뭐 10메가 정도 되죠. 근데 이 미디 파일로 그냥 음원을 이렇게 재생한다면 이게 대부분 어디에 사용되냐면 노래방 기계예요. 노래방 기계 안에 음원 모듈이 있고요. 걔네 악기를 때려주는 이런 악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재생이 되면서 음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디하고 웨이브에 대해서 좀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파일 이름으로도 미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연결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 특히 작곡하는 사람들이 악보를 작성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이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몇 년 전이야 벌써 40년 됐나 봐. 이제 4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집에 전자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전자피아노랑 그다음에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연주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연주한 건 아니고 저희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연주를 해주고 했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피아노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 그 악보가 컴퓨터로 다 들어와요. 또 수정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재생을 누르면 피아노가 자동으로 연주가 됩니다. 전자치 피아노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미디다라는 거. 그냥 간단히 개념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해서 렌더링이요. 렌더링 이거 몇 번 출제됐죠? 벌써 3번째인가 4번째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요. 뼈대기를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이 모델링한 것에다가 피부를 입혀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렌더링은 피부를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거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디더링이라고 그랬죠. 디더링. 맞죠?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하는 기술이다. 이건 모핑이라고 이야기했죠.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림 물체의 모형이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거. 이게 맞네요.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필터링 기술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안티 엘리어싱이 되는 거죠. 엘리어싱. 스펠링은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보안 기법 중에 하나인 또 방화벽 그냥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전자 메일 바이러스나 온라인 피싱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해킹 등에 의해 외부로부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게 가장 맞는 것 같고 외부 침입자의 역추적 기능이 있고요. 내부의 불법 해킹은 막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전자 메일이나 바이러스에 걸린 온라인 파일들은 방화벽으로 막지 못해요. 방화벽은 패킷이죠. 신호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오면은 그 메일을 읽는 순간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자 메일 바이러스나 온라인 피싱 이런 것들은 방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우리 앞에 회차에서도 나왔었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디스크의 부트 영역이나 프로그램 영역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트 바이러스 또는 파일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복제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를 통해서만 감염된다 그랬는데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만? 아니지. 우리가 뭐 USB 메모리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다른 컴퓨터에 꽂았다 내 컴퓨터에 꽂으면 감염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친구는 하드디스크가 뻥났다고. 자, 요거 임 박사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자, 다음 중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물 인터넷이 IoT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도 하며 개인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사람을 제외한 사물과 공간, 데이터를 이더넷으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선 통신 기술이다 그랬는데 이더넷은요, 랜 케이블을 이더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공유기 뒤에 보면 4개의 포트 있죠? 5개가 있다고? 5개 중에 하나는 인터넷 들어오는 선이잖아. 그것도 이더넷이기는 해. 그래서 랜 케이블로 연결되는 방식을 우리 이더넷이라고 그래요. 이건 유선이잖아. 우리 지금 IoT는 무선이잖아. 오케이? 잘못됐죠. 스마트 센싱 기술과 무선 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사물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보안 기술을 적용이 중요하다 그랬네요. 되셨죠? 여기서 잘못된 거는 요 녀석이에요. 이더넷이 바로 랜이에요. 랜 케이블. 자, 6번요. 웹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는 사파리나 크롬 또는 엣지, 뭐 네이버 브라우저 이런 것들 있잖아. 네이버 웨일 이런 것들 실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걸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래요. 웹페이지의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수할 수 있죠. 많이들 쓰시죠. 플러그인 설치해가지고 비디오 애니메이션과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이 플러그인 쓰지 않죠. 보통 동영상 재생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동영상 재생하려면 플러그인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바로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HTML5라고 하는 웹 표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포함된 게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플러그인 설치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나라만 있는 공인인증서. 그지? 어떤 뭐 기관에 로그인 하려면, 은행에 로그인 하려면 플러그인 설치해야 돼. 그지? 통합 설치 파일 설치하기.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HTML 및 XML 형태의 소스 파일을 볼 수 있다. 맞아요. HTML 파일로. 자, 원격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텔넷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 텔넷이라고 하는 거는 텔이 뭐예요? 원격에 있는 네트워크예요. 저 원격제에서 내가 어떤 컴퓨터를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되셨죠? 근데 이 문제에 연도를 생각하면 저 플러그인 설치하고 비디오 애니메이션 나오게 하는 거는 사실 틀린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저렇게 우리가 플러그인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으로 이 문제를 대체한다면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뭐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 HTML5가
웹 표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에요.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IP 버전 6 이거 계속 출제되고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6비트씩 18부분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 16진수로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좋아. 각 부분은 점이 아니라 콜론이죠. 콜론으로 구분된다. 이게 잘못됐네요. 각 부분은 4자리의 16진수로 표현하며 앞자리의 0은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IP 버전 4에 비해 등급별, 서비스별로 패키지를 구분할 수 있어 품질 보장 및 보안이 우수하다. 유니캐스트는 뭐예요? 1대1이에요. 유니가 뭐야? 하나는 의미지. 애니캐스트는 내가 전달할 애가 랜덤으로 결정되는 걸 의미하고요. 멀티캐스트는 여러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유형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할당된 주소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들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IP 버전 6에 대한 거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듀얼 스택 방식으로. 그래서 IP 버전 4와 IP 버전 6 두 가지에 모두 쓰고 있는데 이 방식이 IP 버전 4가 IP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P 버전 6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로 구성되고 얘네는 콜론으로 구성된다. 이번엔 요 문제였죠. 자,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를 유지한대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어떤 자료를 보낼 거예요. 송신할 거고요. 여기서 수신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동기화라고 하거든요. 결론은 이제 동기화인데 뭐냐면 송신하는 애가 야 물어봐요. 야 너 받을 준비 됐니? 물어봐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나 받을 준비 됐어. 그러면 야 그럼 출발한다. 보내. 그럼 그때부터 쭉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기화입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수영장에서 보면 싱크로나이즈 하잖아요. 이렇게 뭐 각도 딱딱 맞춰서. 즉 얘가 보낼 때 얘는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바로 동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 제어 모르셔도 되고요.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대통령이 출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경찰들이 앞에 가면서 신호등 다 맞추죠? 이게 바로 흐름 제어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류 제어는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객체 제한 또 출제됐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모듈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객체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컨트롤하기가 쉽다.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 확장성이 높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 그랬고요.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는요. 자바. 야, 자바 봐봐. C++ 있어요. C 언어의 객체 지향형 모델이 바로 C++, C# 이런 것들입니다. 되셨죠?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나 또 iOS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툴은 별도로 지금은 있지만 초기에는 자바나 C++를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워낙 이제 앱 생태계가 좀 달라져가지고 쉽게 앱 만들 수 있게 별도의 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베이직이나 파스칼, C 언어 얘네들은요. 파스칼하고 C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고요. 얘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현실 세계의 현상을 컴퓨터의 객체로 모델링해서 컴퓨터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든다라고 했고요. 시스템 확장성이 높고요. 정보 은폐가 용이해요. 유지 보수성이 좋고 재사용성이 높아져요. 종류에는 스몰톨크, 아다, C++, 자바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아이다.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들은 앞 회차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이에요. 요즘에 SSD 쓰기 때문에 디스크 조각 모음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저도 하드디스크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에 기본 제가 지금 영상 하나 찍으면 10기가에서 2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걸 SSD에 저장하려면 좀 그래.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저는 아직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이 가끔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요거 할 수 있는 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CD-ROM은 뭐예요? 한 번 기록돼서 나오잖아. 변경이 안 돼. 디스크 조각 모음은 파일을 옮겨야 되거든. 읽었다 썼다가 안 돼. 당연한 거지. 안 되죠. 얘는.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이 당연히 안 되지. 그 다음에 외장 하드디스크 이건 가능합니다.
하드디스크만 가능한 거예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안 돼요. 그래서 외장 하드디스크도 디스크 조각 모음이 가능합니다. 요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돼요. 쉽게 하드디스크만 우리가 디스크 조각 모음 할 수 있다. 내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